네, 오늘 이 시간에는 교통사고 보상금 더 많이 받으려면이라는 내용으로 변호사님과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변호사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인사 한번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변호사님, 최근에 이 뺑소니 교통사고 건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지난해 LA 한인타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절반가량이 뺑소니 사고였다고 합니다. 네. 보험비가 너무 비싸졌고 또 보험회사에서 퇴출되는 운전자들도 상당히 늘었다고 해요. 보험 없이 무보험으로 운전하는 운전자가 늘어난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코로나 팬데믹 이후 운전자의 운전 습관도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조급하게 운전하는 습관 또한 교통사고로 이어지고 있는데 교통사고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모든 상황이 불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요즘 운전하다 보면은요, 정말 아찔한 순간이 정말 많거든요. 어제 저도 공항 라이드를 갈 일이 있어서 밤에 공항을 좀 다녀왔는데 끝도 없는 교통체증 가운데 두 차가 시비가 붙은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 터널 안에서 헝크를 5분 이상을 스탑을 안 하고 계속 눌러대더라고요. 정말 그런 운전자들을 보면서 너무 힘들었던 경험을 어제 했습니다. 저도. 네. 그렇게 시비가 붙으니까 운전도 난폭해지고요. 또 두 운전자를 보고 있는 다른 차들도 상당히 위협을 느끼는 그런 순간이었는데 이런 상황들이 교통사고를 일어나게 하는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요즘 교통사고의 추세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요즘은 이제 뭐 코로나 전과 비교해도 네. 교통량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네, 아침에 맞습니다. 이렇게 출근할 때나 이렇게 퇴근할 때. 뭐 퇴근할 때도 이제 러시아워가 따로 없이 오후 뭐 3시만 되면 트래픽이 너무 많아지고요. 많죠. 네. 제가 좀 궁금증이 사무실의 공실률이 그렇게 높아진다고 하는데 다들 그 어디로 차들은 어디서 나온 출근하는지 걸까? 예, 제가 그게 좀 궁금할 정도로 네. 좀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우리 공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마침 지난 주일 저희 또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설교 중에 네. 도시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도시의 어떤 좋은 점도 있지만 그 특히 LA라는 도시 네. 그 사람들의 영성이 이게 강팍해지는지 심령이 강팍해지는지 운전하다 보면 네. 너무 아찔할 때가 많고 맞습니다. 이러다 사고가 나겠다라고 이렇게 느끼는 순간이 하루에도 몇 번씩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마 네. 아까 말씀하신 그 커렉션 네. 경적을 울리는 그런 것도 물론 이제 CCTV를 가리면 뭐 누구 잘못인지 따질 수 있지만 굳이 거기서 따져서 뭐 하겠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빨리 서로 양보하고 보내주는 게 전체를 위해서 흐름을 위해서 좋은데 네. 조금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고도 좀 더 많아지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흔하게 요즘 사고 유형들이 좀 있을 텐데요. 네. 어떤 사고들이 가장 좀 많이 일어나는? 네, 가장 건가요? 많은 사고는 역시 그 비보호 좌회전, 네. 비보호 말 그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좌회전이에요. 그래서 비보호 좌회전 때 사고가 많이 나는데 그게 일단 가장 많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늘 권하는 게 저 스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능하면 비보호 좌회전이 없는 곳으로 다니려고. 네, 왜냐하면 네. 그만큼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또 내가 확실히 안전하게 제가 예외로 이제 확실히 그 빨간불로 이제 바뀌었을 때 네. 차가 진입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다 하더라도 증거가 없을 빨리 때는 가려고. 네. 증거가 없을 때는 또 CCTV가 붙게 되니까 네네. 그런 경우가 일단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또 앞차와의 간격을 적게 하다 보니까 보면 뒤에 바로 딱 붙어서 이렇게 오는 차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스티커는 있더라고요. 뒤에 너무 붙지 말라고. 그렇게 네, 저도 네. 그걸 붙여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뒤에 바짝 오는 차들은 굉장히 위협을 느끼죠, 그죠? 네, 그리고 그렇죠. 혹시라도 제가 앞차가 갑자기 선다든지 장애물이 나타나서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고요. 네. 일단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교차로에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분명히 이 서로 이렇게 교차로에서 서로 직진을 했는데 네. 사고가 났는데 그럼 둘 중에 한 명은 빨간불에 나온 거잖아요. 네. 그렇죠. 둘 중에 한 명은 빨간불에 나온 거예요. 근데 본인들이 서로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러냐면
빨간불에서 파란불로 막 바뀌었을 때 바로 가시지 마시고 네. 또는 빨간불이 저희가 이제 노란불로 갔다가 파란불이 노란불 갔다가 빨간불 되는데 그때 지나가는 차들이 있어요. 네, 너무 지나가는 무서워요. 차들이 있고 네. 그러니까 그걸 미리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조금 시작을 좀 빨간불이 출발을 파란불로 천천히. 바뀌었을 때 한 1, 2초 정도 네. 기다렸다가 혹시 좌우 한번 보시고 그렇게 되면 좀 사고 위험을 줄이지 결국은 않을까. 내가 나를 보호하는 운전 습관을 자꾸 들여야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좀 너무 급해지는 것보다 조금 한 템포 천천히 가는 거. 네.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요즘 교통사고가 로컬에서도 굉장히 심한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네. 뭐 차가 난파가 돼 있기도 하고요. 네네. 네. 그래서 아니 어떻게 달렸길래 로컬에서 저렇게 심한 사고가 나지 싶을 정도로 네. 굉장히 큰 사고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사고가 났을 때 교통사고에서 보상금 산정은 어떻게 되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이제 사고가 나면 뭐 첫 번째로 제일 먼저 이제 내 잘못이 아니다라는 것을 많이 강조하시게 되고요. 이제 네. 내 잘못이 아닌 경우에 이제 보상금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표현이 이제 보상금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서 조금 사실 적절한 수도 있고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치료비라든지 또 그에 따른 고생한 거에 대해서 좀 보상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네. 오랜만에 또 요거 한번 소개해 드리는데요. 네네. 요 세 가지 보상금이 결정되는 요소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얼마나 많이 다쳤는가. 예, 사고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차가 전파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토랄로스라 그러죠. 네. 차 수리비보다 차의 밸류가 그러니까 차의 밸류보다 차 수리비가 더 많이 나왔을 더 경우? 많이까지는 아닌데 과거에는 70% 80%였을 때 토랄로스를 냈었어요. 네. 근데 요즘은 60% 정도 나오면 보험회사가 수리 안 합니다. 그냥 그런가요? 차를 그냥 토랄로스로 결정하고 돈을 줍니다. 차밸류를.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걸 왜 그러냐 하니까 네. 처음에 이니셜 에스티메이트라고 1차 견적은 겉에만 보고 해요, 사실은. 네. 겉에만 보고 이렇게 견적을 내는데 더 수리하다 보면 안에가 또 이렇게 손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럼 수리비가 계속 막 1.5배, 2배씩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네. 미리 그냥 아예 토랄로스로 처리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토랄로스 크게 사고가 났을 때는 많이 다치겠죠. 그죠? 네. 근데 사고가 얼마나 크게 난가 보다 더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이 다쳤는지. 네. 사고 크게 나도 안 다칠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게 이제 제일 첫 번째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실제로 다쳤으면 치료를 얼마나 받았는지 이게 또 중요합니다. 네. 많이 다쳐도 치료 안 받으시면 보상금이 없어요. 아, 치료를 받아야겠네요. 네네. 네. 보상금을 받으셔야 돼. 치료를 받으셔서 그 치료 기록이 의사가 메디컬 닥터가 꼭 기록이 있어야 되고요. 네. 세 번째는 이제 치료 기록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보험에 얼마나 커버할 수 있는지 보험 한도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상대방의 보험 한도겠죠. 그죠? 네. 잘못을 한 쪽에서 보상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 보험 커버리지가 얼마나 있는지 요 세 가지가 결정 요소다. 근데 제가 지금 그거는 세 가지 중에 뺐어요. 사고가 네. 얼마나 크게 났는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얼마나 다쳤는지 네. 이 때문에 일부러 뺐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세 가지에 근거해서 보험금이 산정된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좀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네. 부상의 정도에 따라서는 어떻게 판정이 되는지. 아무래도 많이 다쳤을수록 보상금이 많아지는 것은 좀 당연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또 기억해 두실 것은 사고가 아무리 작더라도 크게 다칠 수가 있고 또 사고가 아무리 크더라도 크게 다치지 않을 수 있다는 그렇죠. 거 그걸 좀 네.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그 우리가 소프트 인절이라고 소프트 이슈 인절이라고 좀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뼈가 부러지거나 그런 건 아니고 네. 근육통이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가 소프트 이슈 인절이라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는 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막 뼈가 부러지거나 그런 정도는 아니고 근육통이라든지 뭐 이런 정도 네. 예,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 하나 좀 요거 법적인 용어인데 알아두시면 많이 물어보시는 게 원래 아프셨던 분들 계세요. 허리가 원래 좀 아프셨던 네. 분들 계시고 그다음에 목이 좀 디스크가 있어서 네네. 아프신 분들 계신데
사고로 인해서 더 네, 심해졌을 더 심해질 경우. 경우에 네. 그럴 경우에는 이게 더 심해졌다는 것도 사실은 중요하지만 그 사고로 인해서 내가 지금 얼마나 아픈지 그 결과 그걸 증명해야 되나요?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네. 뭐 그 전에 아팠는데 더 아파졌다 이럴 필요는 없이 지금 네. 아픈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네. 이거를 법적인 용어는 그 계란 껍데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계란 껍데기가 이렇게 있으면 안에 알맹이가 다 빠지고 계란 껍데기만 남아 있으면 네. 톡하면 깨지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 사람 몸도 맨 마지막에 그 아픈 상태에서 조금만 더 건드려서 더 아파졌다. 그러면 그 깨진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충분한 치료의 기준은 어떻게 될지. 네. 그래서 이제 많이 다쳤으니까 치료를 좀 받으시면 되는데요. 보험회사가 이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많이 다쳤다는 것을 좀 입증을 해야 되는데 네. 그것이 이제 뭐 말로 크게 다쳤다, 아프다 이것은 사실은 보험회사에서 좀 받아들이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이 이제 치료 기록을 이렇게 잘 받으셔야 되는데 많이 다친 만큼 더 치료 기간도 길어지고 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부분은 이 카이로프랙틱이라고 이 척추신경 이렇게 좀 치료를 해주는 병원이 있어요. 네. 근육통이라든지 이런 데 있으면 일단은 이쪽으로 많이 가시고요. 우선 거기서 치료를 받으시면서 한 달에서 2달 정도 치료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이제 MRI라든지 이런 것들 찍으면서 또 통증 전문의 네. 페인 매니지먼트 스페셜리스트라고 해서 이런 또 더 상급 병원으로 이렇게 치료를 또 의사 리퍼에 따라서 치료를 또 받으시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렇게 크게 다치시고 많이 통증을 느꼈는데도 치료를 받지 않으면 보상금이 좀 나오지 않고요. 또 이제 한국 분들 중에 요거 많이 물어보세요. 난 그 카이로프랙틱 그 물리치료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네. 물리치료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 그거보다는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고 싶다 이런 네.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저도 지금 그 질문을 드리려고 네네. 했어. 네. 한의원도 되나요? 네, 라고. 한의원도 안 되는 것은 네. 아닌데 한의원은 대신에 조금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보상금이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렇군요. 미국 보험회사들이 봤을 때 네. 이게 일단 치료 수가가 높지 않고 그다음에 이게 메디컬 그 서양 의학에서 말하는 메디컬이라기보다는 대체 의학에 좀 가깝기 때문에 네. 이 치료비가 좀 이렇게 낮기 때문에 보상금이 좀 적습니다. 그렇지만 한의원과 요 카이로프랙틱을 같이 하는데 요 의사의 안내에 따라서 뭐 치료받는 날짜를 좀 다르게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통증 전문의 페인 매니지먼트 닥터가 요 리퍼를 해줄 수가 있어요. 이 환자는 이렇게 보니까 다른 치료도 좋지만 이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 리퍼 그 주치가 아니고 전문의가 네. 리퍼를 이렇게 해줄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치료받으면 이게 이제 보완이 돼서 네. 굉장히 좋은 좀 결과를 나올 수가 있으니까 나는 꼭 한의원 치료를 고집하시지는 마시고 네. 변호사 사무실과 잘 상의를 하시고 또 의사 선생님한테도 말씀드리면 리퍼를 해줘요. 네. 그러면은 같이 치료를 받기 때문에 치료 기록도 좋고 또 그 보상금도 이렇게 잘 나올 수 있는 좀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네. 치료를 뭐 몇 개월 안에 꼭 받아야 한다. 뭐 이런 기간이 정해져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네. 그렇지는 않은데 사고가 난 다음에 너무 치료를 늦게 시작하시면 네. 사고와의 연관성이 조금 떨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네. 요것이 이제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한 치료를 보통 우리가 교통사고가 나면 2년 안에 네. 이렇게 클레임을 하면 보상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근데 네. 2년 이상 넘어가면 그 공소시효 우리말로는 공소시효 소송을 할 수 있는 시효가 2년이에요. 네. 근데 2년 안에 보통 치료를 받고 요청을 해서 결과를 받는데 2년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 소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니까 치료를 너무 늦게 시작하지 않으시면 뭐 충분히 치료 받으실 수 있는 기간은 충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치료 사고, 교통사고 치료 단계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어떤 단계를 거쳐야 제가 지금 되나요? 말씀드린 대로 네네. 첫 번째는 카이로프랙틱이라는 것을 먼저 좀 치료를 많이 받아요. 그게 교통사고가 우리가 대부분 났는데 뭐 ER에 가는 경우는 제가 보니까 한 10건에서 15건 사이에 ER 가는 경우가 네. 있는데 대부분은 일단 제발로 걸어서 집에까지 가세요. 네. 예, 그리고 그날 바로 아프신 경우도 있고 하룻밤 주무시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온몸이 쑤시기 더 시작하는 아프다고 왜냐하면 하시더라고요. 긴장이 풀리는 거죠. 네. 긴장이 풀리기 때문에 그때부터 많이 아파지니까 제가 보니까 카이로프랙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말로는 척추 지압 치료라고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리 치료 아닙니다. 척추 지압 치료를 이렇게 조금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MRI를 찍는 게 아니고 조금 치료를 한 다음에 그래도 이게 회복이 되지 않으면 MRI를 좀 찍게 되고요. MRI 보면 이제 디스크가 몇 미리 빠져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 수가 있어요. 정밀하게 볼 수 있는 네. 거죠. 근데 네. 이게 좀 한번 찍는데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그렇죠. 네. 아무런 증상이 없는데 저 MRI부터 찍겠다고 하면 못 찍습니다. 안 찍어줘요. 이것도 뭐 레퍼리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닥터 선생님이 리퍼를 해줘야지 찍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는 거고요. 그 보면 요 관련돼서 MRI 이렇게 찍으면 현대인들은 30살 이상 되신 분들은 다 디스크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뭐 몇백 케이스를 이렇게 해봤지만 네. 이 디스크가 하나도 없는 분 딱 한 번 봤거든요. 네. 너무 그러니까 20대 대학생 네, 네. 너무 건강하셔가지고 오히려 보상금을 얼마 못 받으신 좀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디스크는 보상금에서 안 해주나요? 해주는데 이 네. 디스크가 근데 이분이 디스크가 이 목부터 허리까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우와, 굉장히 건강하신 근데 분이네요. 제가 말씀드렸죠. 20대 대학생 여자분. 네. 근데 30살 넘어가신 분들은 다 디스크가 있고 이 목과 이 허리로 이렇게 되는데 목에 디스크가 있는 분이 절반, 허리에 있는 분이 절반. 네. 실제로 교통사고 나면 목을 많이 다치세요. 네. 목을 이렇게 충격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 있고 제가 디스크가 하나도 없는 분은 딱 한 분 봤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통증 전문의 그 MRI 결과를 바탕으로 이 카이로프랙틱 선생님이 이제 리퍼를 해주시게 되죠. 네네. 그렇다면 보험 커버리지가 이제 보험 가입하실 때 항상 우리가 이 커버리지가 있는데 이 커버리지에 대한 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좀 이제 이해가 제일 중요한 게 네.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보상금과 관련돼서는 보험 커버리지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되는데요. 네. 아무리 크게 다치고 부상을 당해도 보험 커버리지나 한도가 낮으면 그 이상은 받지 못합니다. 그렇죠. 보험회사는 더 이상 안 줘요. 네. 보험회사가 안 주면 그러면 상대방한테 고소해서 받아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시지만 보험을 낮게 드신 분들은 그렇게 이렇게 고소를 해도 그 돈을 지불할 여력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대부분 그 보험 안으로 받는다고 생각하시고요. 캘리포니아는 이제 사람이 다쳤을 때에 보험의 한도가 미니멈 최소가 15,000이에요. 한 사람당. 그리고 사고당 3만 불이고 네.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3만 불로 돼 있습니다. 네. 최소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금 이것은 높여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럴 경우에는 또 보험료가 올라가겠죠. 네. 좀 그런 좀 단점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보면 한 절반 가까이 분들이 좀 최소로만 가입을 해놓으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네. 젊은 친구들이나 좀 뭐 이 차종에 따라서 뭐 이렇게 좀 소형차 이런 차들은 이 최소로 가입된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사고를 당하더라도 많이 보상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보험자 아까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네. 한인타운의 절반 정도가 뺑소니라고 했는데 그분들 대부분 보험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네. 쫓아가도 보상을 못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잡아도.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네.
이제 뺑손이 당했을 때나 상대방의 보험이 낮을 때를 대비해서 그 UM이라는 커버리지, 이 상대방이 보험이 없을 때 uninsured motorist라는 커버리지를 좀 가입을 하셔서 좀 충분히 높여놓으시면 네. 특히 가족이 있는 분들, 어린 자녀가 있는 분들, 왜냐하면 자녀가 있으면 같이 이동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뭐 다 큰 자녀, 성인 자녀들은 이제 같이 차를 타고 이동할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네. 어린 자녀들은 아무래도 차에 싣고 이렇게 타고 4인 가족이 같이 이동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좀 UM을 좀 한 10만 불 정도로 높여 놓으시면 사고 때 좀 보호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보험 커버리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사실 지금 유튜브 채널에 저희 청취자 한 분께서 지금 질문을 주셨는데, 네. 요 보험에 대한 이야기, 교통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끝나고 우리 조금 시간이 남으면 이 질문도 한번 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커버리지에 대해서 또 혹시 지금까지 이렇게 케이스를 받아보시면서 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수 있는 예가 있다면 좀 네.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제가 사실 원고에는 없었던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네네. 요런 경우가 좀 생각이 나는데, OC에서 그 운전하시다가 교차로에서 사고가 나서 그 우리 한인 운전자분이 돌아가신 경우가 있어요. 네. 사망 사고죠. 아, 네. 근데 사망 사고인데, 근데 상대방이 젊은 여자인데 보험이 없는 거예요. 보험이 없어서 네. 이 운전자분께서 상대방한테는 보상을 못 받으시고 네. 본인이 갖고 있는 UM으로 그 약간의 몇만 불만 이렇게 보상을 받으신 경우가 네. 있습니다. 그 돌아가신 유가족들한테는 뭐 보상이 충분하지 않겠지만 대신에 그쪽의 판결이 왜냐하면 음주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범죄로 인정이 살인 사건으로 인정이 돼서 그 카운티에서 저도 뉴스를 본 기억이 납니다. 상대방을 네. 고소를 정부가 대신해서 고소를 해서 네네. 400만 불의 판결을 내린 거죠, 보상금으로. 네. 근데 돈을 갚을 능력이 안 안 되겠죠. 되니까 그냥 네. 판결만 받아 놓은 거예요. 예, 그런 경우도 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한 손님은 이분은 이제 이분도 역시 뺑소니 사고를 당했습니다. 뺑소니 사고를 당했는데 쫓아가신 거예요. 용감하게.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좀 제가 위험한데 여기 그렇죠? OC 프리웨이에서 이렇게 옆에 차를 치고 이렇게 앞으로 막 도망을 네. 가서 여러분들 참 안전이 우선이라는 걸 좀 염두해 네네 주시고요. 막 쫓아가서 네. 이렇게 가면서 신고를 해가지고 네. CHP가 출동해서 이렇게 잡았는데 요즘은 세상이 너무 네. 좀 이분이 하다 내리니까 이 보니까. 벌써 눈동자가 이렇게 좀 이렇게 정상은 아니었군요. 초점이 하고 네. 그다음에 냄새도 많이 나고 해서 네네. 다행히 잡았죠, 그죠? 그래서 했는데 네. 상대방은 역시 미니멈 보험만 들어 있었는데 이분은 UM으로 10만 불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네. 10만 불을 해서 상대방한테 15,000불을 받고 네. 또 이제 본인 보험으로 10만 불을 이렇게 받은 경우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반대로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분이 이제 선교사님이신데 그냥 저녁에 이렇게 운전해서 가다가 뒤에서 갑자기 차가 받은 거예요. 차가 받고 받은 차는 낭떠러지로 떨어졌습니다. 낭떠러지 해서 몇 바퀴를 굴렀어요. 사고네요. 네. 낭떠러지라 그러면 좀 그렇고 하여튼 언덕 아래로 네네. 굴렀고 이 선교사님 차는 이렇게 몇 바퀴가 돌았죠. 근데 상대방 차 구른 차는 이제 도망을 못 가죠. 네. 그래서 잡았는데 근데 그 본인 차가 아닌 거예요. 네. 예, 본인 차가 아니라서 했는데 근데 이 선교사님이 보험을 미니멈으로 가입을 해 놓으셨어요. 네. 그래서 좀 미니멈 15,000불밖에 보상을 못 받는 좀 그런 경우가 반대로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이렇게 교통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보상금을 좀 더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오늘 조언의 말씀 주셨는데요. 오늘 유튜브 창에 저희 청취자 한 분께서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분은 좀 오늘 케이스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질문인 것 같은데요. 라면서 레몬법에 관련된 질문을 주셨습니다. 레몬법 세를먼 체크를 받았는데 오리지널 체크에서 반을 공제하고 저한테 반만 받아서 조금 의문스러워서 연락드립니다.
변호사한테 물어봤더니 들어간 돈이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거론 변호사 피는 따로 받고 보상금은 100% 받는 줄 알았습니다. 이번 레몬법을 자동차 인테리어 문제로 레몬법을 소송을 하셨고 거기에서 이기셔서 보상금을 받으셨는데 변호사님한테 반밖에 못 받으신 것 같아요. 네. 그것은 뭐냐면은 처음에 이제 변호사 사무실과 이렇게 일을 맡기실 때 네. 리테인이라 그러죠. 그때 이렇게 계약하기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데요. 보통은 이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소송을 하기 전에 세럴이 되면 3분의 1. 네. 소송을 하거나 그 다음에 되면은 40%, 45% 이렇게 되는데 아마 소송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소송을 하신 것 같고 그래서 40%, 45% 중에 소송비가 아마 어느 정도 또 몇백 불에서 몇천 불이 발생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은 네. 한 50%가 되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은 실제로 그 발생한 비용이 그 정도 되는 거. 그 다음에 이 자동차 회사에서 체크를 따로따로 주는 경우가 거의 없고 그냥 변호사 사무실에 하나를 줍니다. 그러면 네. 그걸 이제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 돈을 트러스트 어카운트에 디파짓하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체크를 발행하니까 아마 그 과정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네. 제가 뭐 봤을 때는 특별히 뭐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네. 그래도 조금 의심스럽거나 궁금하시면 저한테 한번 연락 주시면 제가 네. 아니면 그 변호사님한테 여쭤보셔도 되고요. 네, 네. 저한테 또 연락 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변호사님의 답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을 토대로 짧게 조언의 말씀 주시고 이 시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네, 그 우리 서두에도 또 오프닝 하시면서 말씀하셨지만 요즘 운전자들이 굉장히 그 난폭한 또 운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운전을 좀 조심해서 하시고 또 아울러서 좀 예방 운전, 방어 운전을 통해서 사고를 나지 않는 것이 최우선의 방법이다. 네. 좀 그렇게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내용에 대한 상담 원하시는 분들 어디로 연락드리면 좋을까요? 네, 제 전화번호가요. 213-700-3159, 213-700-3159고요. 아니면 구글이나 뭐 이런 검색창에 정대용 변호사 이렇게 제 이름을 치시면 쉽게 또 연락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